급등TV의 빵영입니다. 오늘의 특별했던 한 종목을 알아보는 시간, 오늘의 한 종목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한진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한진칼 같은 경우에는 제가 급등TV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렸던 종목이었고, 사실 급등락이 워낙 컸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좀 수익이 나신 분들도 많았겠지만 또 그만큼 물렸던 분들도 많으실 것 같습니다. 사실 물렸던 분들도 금요일이죠. 금요일 날 이 강한 슈팅을 통해서 다 수익 구간으로 전환되셨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렇게 큰 하락을 받으면서 이제 많은 분들이 이게 내가 어떻게 된 것인가에 대해서 많은 궁금증을 가지실 것 같습니다. 일단 한진칼의 급락은 사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결국은 이 수급 싸움에서 졌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펀더멘탈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이럴 텐데, 이제 사실 펀더멘탈적으로는 이미 자신의 가치를 넘어선 종목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왜냐면 대한항공 주가를 보시면 대한항공 주가가 여기 있습니다. 연봉으로 보셨을 때 이렇게 많이 고점에서 거의 한 4분의 1 토막 난 종목입니다. 사실 한진칼의 다양한 자산 중에 가장 또 핵심 자산이 대한항공인데, 이 대한항공이 최근에 그 코로나 여파로 인해서 굉장히 힘들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악재가 같이 터지면서 이 한진칼이 가장 큰 피해를 입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히려 이 유중을 때린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많이 빠지지 않았죠. 하지만 한진칼은 굉장히 많이 빠졌다는 것, 이거 자체가 이 펀더멘탈적으로 굉장히 좀 이렇게 불안전하다. 네, 이렇게 했고, 거기에 더불어서 이제 수급적으로도 좀 안 좋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뉴스를 먼저 간단하게 보시면, 오늘 아침까지만 해도 되게 좋았죠. 그래서 한진칼 경영권 분쟁 재발 가능성에 MSCI 그 지수 편입이 가능하다라는 이런 내용이 나오면서 했는데, 모두 다 아시겠지만 사실 경영권 분쟁 때문에 오른 주식들은 경영권 분쟁이 죽으면, 그러니까 누군가 한 명이 51%가 돼버리면 끝난다라고 말씀드렸고, 그 내용 역시 제가 급등TV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하지만 사실 당장 끝날 것 같지는 않았죠. 왜냐면 경방이라든지 또 반도건설이 계속 추가 매입을 하려는 의사가 있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오늘 그 악재 중에 하나는 바로 이것 때문이죠. 대한항공이 대규모 유상 증자를 한다라는 내용이 나왔고요. 그 규모가 대략 5천억에서 1조 원 정도라, 이런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대한항공이 오늘 장중에 많이 하락했는 줄 알았지만 대한항공은 고작 6%밖에 떨어지지 않았고, 오히려 한진칼이 26%나 떨어지는 이런 큰 하락을 보여줬습니다. 사실 이 대한항공의 유증 자체가 어떻게 보면 대한항공한테는 어떻게 보면 호재일 수도 있습니다. 사실. 그러니까 지금 이 어려운 코로나 시기만 잘 넘어가면 대한항공은 자본적으로 이렇게 튼튼해지면서 이 살아남은 이 항공업의 그 과실을 먹을 수 있겠죠. 하지만 한진칼한테는 악재다. 왜냐? 한진칼도 돈이 없기 때문입니다. 대한항공이 돈이 없어서 유증하죠. 한진칼도 돈이 없습니다.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우리가 이걸 보면 알 수 있죠. 네, 잠시만요. 네, 여기 보시면 이게 이제 그 한진칼의 사업 보고서고요. 우리가 사실 연결 재무제표를 보면 안 되죠. 사실 이거는 이제 다양한 그 한진칼 밑에 자회사들의 그 가치까지도 포함되어 있는 거니까요. 근데 이걸 봐도 어차피 돈이 없는 걸 아는 게, 지금 현금성 자산이 1,400억밖에 없어요. 1,400억밖에 없는데 지금 보시다시피 유상증자가 1조란 말이죠. 그러면은 얘네들이 돈이 일반 공모인데, 그러면 얘네들이 비율만큼 가져간다고 했어도 사실 돈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다라는 간단한 사실을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대한항공의 한진칼 지분을 본다면, 만약에 1조를 한다 쳤을 때, 지금 한진칼이 대략 30%를 갖고 있는데, 그럼 한진칼이 1조를 만약에 유증을 하게 되면 이 지분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최소 3천억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한진칼이 아까 전에 보셨지만 1,400억이고 별도 재무제표를 했을 때는 500억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은 한진칼이 최소 2천억 정도를 유증을 받아야 된다는데, 이 유증을 과연 누가 해줄 것이냐, 이런 문제 때문에 이렇게 하락을 했다는 거죠. 이 내용은 상당히 많은 이슈들을 포함하고 있는 건데요.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한진칼의 기본적인 상승 요인은 바로 이런 건 이제 간단하게 생각을 해보시면 한진칼의 상승 요인은 사실 경영권 분쟁이고요. 경영권 분쟁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표싸움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한진칼이 이렇게 많이 올랐던 이유도 사실 유통 가능한 표의 수가 주식의 수가 많이 없기 때문에 시총이 지금 막 6조 7조가 되더라도 이런 어떤 롤링을 가능하기 때문에 이 소액의 돈으로도 롤링이 가능하기 때문에 많은 큰 손들이 달라붙었던 이유죠. 하지만 유중을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조원태와 조현아 삼자연합이 이제 싸우고 있는 상태인데 얘네 둘이 2천억이란 큰 돈이 지금 당장 있냐는 겁니다. 없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주들이 이 유중을 받아내야 되겠죠. 그러면 주주들은 아시다시피 그러니까 유증된 돈을 받을 바에는 그냥 던지고 맙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받고 나면은 표가 많아지는 거죠. 그래서 주식 수가 많아진다는 것 자체가 이 한진칼의 가장 기본적인 싸움의 요인인 표싸움에서 이 주식의 표의 수가 늘어난다는 아주 악재를 갖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한진칼이 지금 이렇게 큰 하락을 보여줬고요. 그렇다면 여러 가지 이유들이 여러 가지 이 방안이 있겠습니다. 일단 항공업이 박살나는 게 뻔했죠. 근데 유중하는 걸 몰랐을까요? 요거에 대해서는 좀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당연히 우리가 코로나를 통해서 항공업 박살나는 걸 많이 알았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수급적인 포인트 때문에 이렇게 주가가 많이 올랐는데요. 그러면 이 내부자들은 유중을 몰랐을까라고 했을 때 그건 아니라는 거죠. 이미 유중을 할 생각을 하고 또는 유중에 대한 가능성을 열어두고서 주가가 올라가도 그냥 보고 있었다라고도 볼 수 있겠고요. 또 주가가 고점이기 때문에 지금 제가 말씀드릴 땐 뭐 유중을 할 것처럼 제가 말씀드렸는데 사실 유중은 안 할 수도 있죠. 뭐 유효자산을 매각한다든지 뭐 힘들더라도 뭐 땅을 팔아서라도 하든지. 근데 일단은 주가가 굉장히 고점이기 때문에 유중 한번 때려주는 것도 가능하지 않나. 그리고 지금 한진칼은 펀더멘탈적 판단이 가능한 구간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자회사들의 가치가 지금 한진칼의 가치보다 훨씬 더 낮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가가 떨어질 수 있는 이유가 있었고요. 또 차트적 관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차트적 관점과 단타 대응만이 어떻게 보면 현재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이런 펀더멘탈로 움직이지 않는 종목에 대해서는 차트적 관점이 어느 정도 맞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강력하게 항상 말씀드리는 급등주 기본은 5일선인데 5일선은 쉽게 아주 깨버렸죠. 그래서 5일선을 깨버렸으면 그 다음이 어디냐? 21선이겠고요. 그 다음에 갭자리죠. 그래서 갭자리는 여기가 갭자리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게 떨어진다면 일단 기본적으로 아마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구간들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오늘의 하락에서도 많은 분들이 손실보다는 아직은 약 익절일 구간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털어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내가 만약에 새롭게 진입하겠다라면 제가 뭐 다음 종목을 드리겠지만 새롭게 진입을 할 생각이시면 이런 포인트들을 잘 잡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5일선은 일단 깨졌기 때문에 이 어떤 호재가 나와서 반등이 나오더라도 일단 5일선 지지를 받는다는 점. 그리고 또 그래서 매수 포인트는 뭐 21선이라든지 이런 갭자리들을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철저히 단타 대응이라는 소리 뭐냐? 일단 뭐 자기가 자산을 매각하든 또는 최악의 경우 유증을 하든 간에 일단은 뉴스가 하루하루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 같은 종목은 이제 단타로서만 대응하셔야 된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한진칼과 대한항공의 이 유증 사태 안에서도 기회를 노려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기회가 있을까라고 말씀을 드리자면 오늘 많이 올랐습니다. 사실 한국공항이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한국공항이라는 종목은 뭐 다들 아시겠지만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대한항공 그리고 한진칼의 자회사고요. 비행기를 이렇게 고쳐주고 또 안에 기내식도 납품해주는 업체입니다. 이 업체가 왜 중요하냐? 오늘 리포트가 간단하게 나와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미 다 나온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아시다시피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가치 투자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종목입니다. 왜냐하면 한진그룹의 어떻게 보면 자산주 중에 하나고요. 뭐 제주도에 제주민속촌이라든지 뭐 호텔 부지 같은 게 조금씩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 종목이
언제나 이 자산주로서 많이 평가받았던 종목이지만 아시다시피 성장성이 그렇게 높은 종목은 아니기 때문에 항상 저평가를 받았습니다. 특히 어차피 이 제주민속촌이나 이런 것들은 대주주가 과거 이제 조양호나 혹은 이런 분들이 팔 생각이 없었기 때문에 이 기업은 어차피 대주주의 그 창고 같은 개념이었기 때문에 주가가 오르지 못했던 거죠. 하지만 이번 그 유중 사태로 인해서 이런 기업들 어쩔 수 없이 자산을 매각해야 되는 기업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관심을 받을 상황이 됐고요. 굉장히 많이 급등했지만 리포트의 기반으로 말씀드렸을 때 이 기업이 갖고 있는 현금성 자산이 1000억, 또 그 부동산 자산, 뭐 제주민속촌 이런 거 다 팔면 또 한 1000억 정도를 또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총 대략 한 2000억 정도의 현금성 자산을 가지고 있다고 하고요. 요거 보시면 이제 현금성 자산이 1200억, 유유자산, 요 땅 같은 거 팔면 800억 나고요. 그래서 영업과 관련 없는 자산 가치가 200억이다. 2000억이다. 그리고 이 기업 자체가 이익은 나옵니다. 사실 뭐 이번 코로나 때문에 박살은 났지만, 왜냐면 비행기가 뜨지 못하니까요. 하지만 이제 코로나가 지나가고 나게 되면 결국 대한항공은 살아남을 것이고요. 국적기 1위기 때문에요. 그러면 그 국적기에서 이제 수리를 해주고 뭐 기내식을 대주는 업체인 한국공항도 결국은 살아나겠죠. 요거는 약간 지역적 해자가 좀 필요한 업이기 때문에 한국공항이 쉽게 망할 거라고 보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업 자체가 뭐 상폐 위험이라든지 그런 것도 없고요. 그리고 순이익단이 굉장히 좋습니다. 사실 이렇게 안정적인 캡티브 마켓이 있기 때문에 이익단은 굉장히 좋게 나오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뭐 예를 들면 영업이익이 거의 200억에 육박하고 순이익이 한 150억 또는 한 170억 정도 하는 업체였는데요. 이 업체가 현재 주가가 올랐기 때문에 조금 다르긴 하겠지만 대략 한 1200억 정도 받고 있네요. 그렇다면 퍼 6 정도, 퍼 한 8 정도의 거래가 되고 있는 건데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포인트가 뭔가 라고 봤을 때 2000억의 그 비유동 유휴 자산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지금 이 기업이 시가총액이 1200억 정도 수준인데 비영업 자산, 그러니까 지금 마음먹고 대한항공에 팔면 2000억은 여기서 건져올 수 있다는 소리고, 2000억이라고 하면 이 친구의 시가총액보다 높다라는 걸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겠죠. 그래서 이 유유자산에 대한 재평가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우리가 한진칼만, 제가 계속 말씀드렸다고 한진칼만 계속 매매할 필요가 없고요. 이렇게 좀 이런 한진칼의 하락 속과 이런 유상증자라는 악재 속에서도 빛을 볼 수 있는 기업들을 찾아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국공항 같은 경우에는 일단 이 뉴스, 이 기업의 가치에 대해서 가치 투자자들이나 공부를 하던 분들만 알고 있던 내용에서 이제 그 시장 참여자들이 다 알았기 때문에 재평가를 받을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좀 급등을 했기 때문에 이걸 바로 잡으시라 이런 얘기는 할 수는 없지만 적당히 눌리는 시점이라든지 어떤 차트적 관점, 뭐 5일선 지지 이런 차트적 관점을 통해서 매수 타점을 정해보시는 게 어떨지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진칼 같은 경우에는 많은 분들이 이익이 났다가 오늘 손실로 전환되는 구간이었을 것 같은데 좀 이렇게 좀 현명하게 대처를 하셔서 꼭 수익으로 빠져나오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급등TV 빵형이었고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